이긍정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기업 많은 분들 근데 많이들 궁금할 거예요. 그 개발자 쪽이 아닌 이상은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 서버가 뭐고, 서버가 뭐고 또 인프라를 왜 클라우드로 구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특히 그 IT 쪽에서 일은 하는데 그 개발 쪽 분야가 아닌 분들한테는 저도 사실은 이걸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좀 일부에서 내내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클라우드 느낌이었어요. 뜬구름 잡고 딱 뜬구름 봤어.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가 들으면은 야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 이런 거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야 무슨 말을 이렇게 하냐. 모르겠지. 아니야. 개발자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알아듣습니다. 네. 지금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이해가 그래도 됐어요. 와닿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기획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막 기획을 해. 근데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는 그게 안 된대. 그러면은 어쩌라고? 그럼 만들면 되잖아 우리 서버를. 아니야 뻥이야. 네. 아마존에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어. 뻥이야. 아니면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이었던 뻥이야. 거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감기가 다 나은 줄 알았던 은 실장의 건강 상태가 예상치 못한 원래 기관지가 안 좋으면 네. 왜 내가 말하는데 끊어? 당황했잖아 지금. 자정이 넘어가서부터 이제 되게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지금 1시 반이잖아요. 아 그런 나이가 되셨군요. 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다들 고생이십니다. 근데 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어쨌든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인프라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네. 여러모로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면 저도 좋겠어요. 이제 그쪽에서 일 안 할 거니까요. 근데 네. 재밌었죠? 네, 그 재밌었어요. 클라우드 저는 조사하면 재밌었던 게 애플이 아마존 거 쓴다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개인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개인이 이쪽을 그냥 돈 내고 한 달에 10불이면 사실 한 달에 만 요새는 원이니까. 이게 더 싸요. 네, 이게 더 싼 거잖아. 아 근데 너무 아마존을 믿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네. 있는데 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천재지변으로 벼락이 엄청나게 내리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 쪽 서비스 쪽이 한번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 절반이 다 그렇겠지. 서비스 중지되고 그랬거든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말한 대로. 아까 맞아요. 말한 그건 대로. 물리적인 피해는 뭐 어쩔 수가 거니까. 없어 그건.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단순히 생각이 나는 게 여기다가 그 홈페이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호스팅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그 호스팅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존 훨씬 쌉니다. 웹 서비스가요. 네. 네, 넘어가서 이제 2부에서는 예고했던 대로 그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룹들에 네. 대해서 좀 풀어봐야겠죠. 네. 아마 개인이 사용하는 구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네. 재밌는 게 요새 우리 자가발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어린 친구들은 디스켓이 왜 저장 버튼인지 모른다면서요? 아, 그렇지. 우리 가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잖아요. 디스켓이 예수님과 똑같다고. 뭐야 그게? 그 자기가 죽고 구원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무슨 소리야? 세이브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양키식 뭐라고? 세이브의 아이콘, 세이브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고? 네. 그렇지. 근데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그게 왜 그 모양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애가 플로피 디스크를 이제 애한테 보여줬더니 아빠가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을 3D 프린팅했네? 이러더라고. 그런 그러네. 식으로 될 정도인데 요새는 이게 슬슬 구름 모양으로 바뀌어간대요. 아, 저장 저장 버튼이. 큰일 그러니까 났다. 오늘 긍정이가 얘기할 이런 구름들이 왜 저장의 아이콘이 되어가는지 구원의 아이콘이 되어가는지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해보죠. 것 같습니다. 뭐 네. 누구나 일단 그 구름하면 디지털 구름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네, 일단 당연히 떠오르는 거. 2부에서 소개해드릴 것들은 1부에서 사스 얘기가 나왔었죠. 네네네. 서비스 애저 서비스. 네. 네, 이제 사스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 특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제가 가져온 건 총 4가지인데요. 네. 네네. 첫 번째는 드롭박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 이거야. 그 IT 조금 안다. 뭐 혹은 스마트폰 조금 내가 좀 아니요 다룬다. 갤럭시 S4나 갤럭시 S2 쓰셨던 분들은 무료로 줬지. 무료로 줬기 때문에. 무료로 줬지. 아이, 근데 무료로 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뜬금없이 이걸 중고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 네네. 중고 구매해서 이제 내 거 딱 넣으면은 이제 딱 추가되는 거였지. 그치. 이 드롭박스 슬로건이 바뀌었는데 네. All Yours예요 이제. 뭐야 그게? All Yours. 다 네 거라고? 네, 아니야. 원래 뭐였는데? 알았어. 원래 뭐라고? 넘어갑시다. 원래 뭐였는데요? 네. 몰라요. 네. 원래 뭔지 몰랐잖아. 자. 올 유얼스가 아닌 게 자꾸 저장을 돈을 내라고 알람이 떠요. 올 페이먼트. 올 페이먼트야. 향동무 새끼들. 네, 이 드롭박스는 사실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뭐야 말을 해줘야죠. 그래도 간단하게만 간단히 설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저장소 서비스인데요. 네.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특정한 폴더를 내 클라우드 저장소랑 동기화해주는 서비스예요.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폴더에다가 파일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말인데 자동적으로 네. 드롭박스 서버에 있는 내 저장소로 올라가요.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 노트북에 있는 그 폴더에 넣으면 내 드롭박스 서버에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데스크톱에 드롭박스를 설치하면 네. 그 특정 폴더로 자동으로 또 다운이 받아져요. 그렇죠. 그냥 알아서 혼자 막 받죠. 그렇죠. 그럼 이제 2대의 드롭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랑 B라는 컴퓨터에 드롭박스 폴더의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A에서 파일을 수정하면 네. 내가 다시 업로드하고 여기서 다운받아서 넣고 할 필요 없이 B에서는 그 수정된 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드롭박스는. 그게 답니다. 근데 그 반영되는 속도가 뭐 여러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빠르고 네, 타일 가장, 추종을 네. 불허하는 속도가 좋다기보다는 그 안정성. 이게 안정성. 다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비슷한 네. 구조 같은 경우에는 A 파일을 바뀌어서 A 다시로 만들었는데 이걸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바뀐 거를. 근데 드랍박스는 이게 알고리즘이 기가 막혀서 어. 조금 바뀌어도 다 알아내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 저희 자가발전도 이걸로 편집을 공유하고 그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 작업을 계속 하는데 로직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네. 네. 근데 로직은 맥에서 쓰니까 이제 어떤 파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폴더 채로 생기는 거잖아. 네. 폴더 안에 우리가 목소리가 각각 사람별로 또 있고 편집했던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클라우드에서 쓰면은 이걸 인식을 못해서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자가발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음성 파일들만 거기 들어있고 막 악기 파일들이 많이 안 쓰니까 저는 드롭박스를 시범적으로 좀 써봤는데 너무 완벽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음악 저장 파일을 클라우드로 공유한다는 거는 정말 미친 짓인 거죠. 외장하드가 다 짱이었지. 다 날려먹을 생각으로 올리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동기화 기술은 네, 원래 이미 전부터 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해주던 서비스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저장소 서비스에서 일반 대중한테 강하게 어필한 건 드롭박스가 처음이고요. 얘 때문에 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저장소 서비스들이 동기화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안 하면은 이게 클라우드야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의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 대명사가 돼버렸네 네. 클라우드에. 그리고 이 드롭박스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한테 미려하고 끝내주는 디자인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아 왜 그 말인즉슨 이 양반들은 미러하고 끝내주는 디자인이 없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에 온전히 몰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국내 스타트업 강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드롭박스 까보면 디자인 쥐뿔 없거든요. 아니야, 디자인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니까 사이트에 굳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스케치북에 파스텔로 그림 같은 그림들이 몇 개 그렇지. 있어요. 한 12살짜리가 그냥 그려놓은 그림들 이렇게 휠을 내리면 다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사실 다른 기능들도 별거 없고 그냥 아까 긍정 씨가 말해준 대로 파일 공유. 자료 옮기고 파일을 한 곳에 때려 박는 기능. 딱 그거 하나. 네, 그거에 올인해놨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자가발전에서 드롭박스를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A 컴퓨터에서 용량이 많아가지고 드롭박스 써놨는데 A 컴퓨터 용량 차지하고 B 컴퓨터 용량 차지하더라 이런 용량을 2배로 차지했다. 왜 용량 왜나 클라우드 쓰는데 용량 자꾸 차지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예.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웹하드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동기화가 안 되냐 이거. 그리고 드롭박스 너무 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류의 아직 모르시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 웹하드처럼 어딘가 내 그
기기, 그러니까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드롭박스를 쓴다라기보다는 네. 그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아지면서 그 기계들 간에 빠른 자료 공유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백업보다는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백업도 부수적으로 쓰면 쓸 수는 있겠지만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드롭박스가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글로 된 블로그인가요? 아니요, 영문입니다. 영문이요? 네. 네.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하고 뭐 네. 유용한 사용법이나 새로운 기능 이런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롭박스가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저장소, 네. 클라우드 저장소 네네. 그런 거 빼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장소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한 35억 정도 된다고 네네네. 하는데 한 7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조금 IT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클라우드. 그래서 그 말에 맞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외부 저장소 연동으로 드롭박스를 필수로 제공을 해요. 맞아요. 다른 건 사실은. 다 안 돼도 드롭박스는 돼. 저도 그 드롭박스가 사실은 용량도 적고 이제는 더 좋은 클라우드들이 좀 이후에 네. 김정 씨가 소개해줄 그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드롭박스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많은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저장 공간에 대한 개념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A 서비스 안에서 파일을 저장을 했어. 그러면 A 서비스 안에 있는 거를 B라는 앱으로 가져가는 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드롭박스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렇죠. 드롭박스는. 이게 너무 많은 앱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OS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드롭박스가 만든 건지 이것도 막 불분명해질 정도로 되게 많아요. 네. 드롭박스 역시 그 창업 초창기부터 작년까지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썼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그럼 밖으로 나온 케이스예요? 이게 얘네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사용자들의 데이터까지 포함해야 데이터가 되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빡친 쓰기에는 거야. 너무 이제 커져버린 거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스토리 그러겠네요. 업체일 네네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얘는 거꾸로 나온 케이스인데 쫓겨난 거 아니야? 처음 나올 때부터 얘네는 처음 나올 때 진짜 아마존 웹 서비스랑 진짜 얘네는 진짜 찰떡궁합. 찰떡궁이다. 떨어질 수 없는 서비스다 했는데 네. 결국 작년에 나와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자체적으로 옮겼어요. 서버를 만들었어. 또? 네, 아직도 옮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직도 한참 옮기고 걸리네. 있습니다. 네. 이 드롭박스 회사 자체는 네. 유니콘이라고 불렸어요. 회사 이름이요? 아니요. 그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있어. 아, 그러니까 뭔가 핫하다. 기업 가치가 일정 이상인 뭐 네.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 유니콘으로 불렀는데 최근 몇 년간 에버노트도 유니콘이었거든요. 에버노트 이제 유니콘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드롭박스랑 에버노트랑 함께 네. 얘네는 죽은 유니콘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원드라이브가 이제 나오면서 드롭박스 망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드롭박스를 인수할 거다. 음.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여전히 자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파일 동기화 기능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그럼 그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이 지원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많은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이제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뭐 PDF 편집 같은 거 앱 들어가 보면 다 그 구글 드라이브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죠. 구글 드라이브, 네. 아니 구글 드라이브라네. 그 드롭박스, 드롭박스요. 네. 그거에 인한 장점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걸 해도 거기로 파일을 올렸어. 동기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동기화 속도가 다른 것보다 빠른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경쟁사도 다 동기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요. 네네. 근데 드롭박스랑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빨리 된다. 안정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파일을 올렸는데 그 파일이 이상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네, 거죠. 아니면 파일을 올렸는데 여기 안 다운받아져, 지 혼자. 이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방금 말한 경쟁 서비스도 제가 다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죠? 딴 친구들은 잘 안 되네요. 네. 한참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 드롭박스는 요금제가 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2가지는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쓸 일이 없는. 네, 그래서 사실상 개인한테는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이렇게 2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무료 버전은 기본적으로 2기가까지 용량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진짜 이렇게 들으면 쥐뿔 없는 용량이야.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배포가 아니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이야. 우린 2기가만 줘도 되는데 이런 느낌 같은. 네, 네. 그리고 요새 그냥 메일도 보통 5기가 20기가 주는데 그러니까요. 유료 버전은 프로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데 네. 밑달 8.25불. 한 달에? 네,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네. 엄청난 자신감이야. 한 달에 10,000원, 네. 그러니까 8,000, 9,000원? 만 원? 네. 9,000원 정도. 네, 그건데 1TB 용량을 제공을 해요. 많이 주긴 하네요. 네. 한 방에. 그리고
은실장 안 써요? 네, 저는 아, 무료예요. 결제 안 했어요? 네. 뭐야? 나 근성으로 무료 쓰고 있어. 내가 쫄보잖아. 근데 그 드롭박스 뭐 아마 아니 긍정 씨가 얘기해주겠지만 드롭박스는 재밌는 게 이 그 약간 콜렉터 오타쿠들의 기질을 자극하는 게 뭘 깨작깨작하면 용량을 깨작깨작 늘려줘요. 맞아. 그래갖고 그걸 열심히 한 사람들일수록 용량이 점점 늘어나. 네. 제가 지금 30 몇 기가까지 모았거든요. 2기가에서 500메가씩 해가지고 대단하다. 30 몇 기가까지 모았단 말이야. 티끌리모아 30 그리고 몇 그 기간에. 대학 그 얘네들이 재밌는 게 대학생들한테 있는 보통 막 에듀케이션 요금제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서비스를 안 하고 대학생들한테 뭔가 퍼레이드 같은 걸 해가지고 경쟁. 그 대학생들끼리 경쟁해서 그 상위 몇 퍼센트 혹은 대학별로 용량을 다 줬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많이 얻었습니다. 네, 용량을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요. 있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프로 사용자한테 지원되는 기능으로 아 용량 말고도 네. 단순 용량 말고. 얘네가 당당하게 뭐라고 썼냐면 업계 최고의 동기화 기술. 그걸 그냥 간판에 걸었네. 네, 이렇게 썼는데 상당히 신뢰가 가요 이게. 네. 근데 무료도 똑같이 해주잖아 그거는. 아, 그렇죠. 뭐 그렇지. 네. 근데 그리고 프로 그거 말고 1테라바이트까지 준다 이거지. 또 뭐 해주는데요? 뭐 그거 말고는 이제 MS 오피스 365 연동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오. 이 외에는 네. 이제 비즈니스랑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는 용량하고 방금 말씀드린 연동 정도 그러니까 프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용량 늘리면 프로는 용량을 1테라까지 준다. 그래 그거예요 네. 딱.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드롭박스가 망할 거라는 이유로 이 요금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요금제가 지금 제가 듣기에도 별로 와닿진 않거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용량은 네. 한 50에서 200기가? 음. 그리고 특히 드롭박스는 웹하드처럼 파일을 업로드하고 로컬에서 지우는 게 가능은 한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그렇게 아니기 쓰면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하죠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테라를 하드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누가 그렇게 씁니까? 그렇죠. 1테라라는 용량은 없어요 사람들이. 저는 실제로 1테라 요금제를 결제를 하고 지금 50기가 쓰고 있네요. 저도 꽉 300기가 이상 채워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후에 다른 서비스 경쟁 서비스 얘기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과연 1테라바이트를 동기화할 로컬 저장소가 있느냐, 네네네. 그리고 타 서비스에 비해서 밑달 8.25라는 높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경쟁력이 네. 있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투덜대면서 비싼 돈을 내가면서 드롭박스를 쓰고 있으니까 결국에 결제가 된다는 네, 거죠. 업계 최고의 동기화 기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테라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은 중간에 결과적으로 한 답이 없어. 5달러 내고 한 500기가짜리 하나 내줬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쓸 텐데. 근데 드롭박스도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거를. 이게 원래는 있었어요. 중간 요금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네. 무료 베이직 뭐 맞아요. 스틱 올라갔었는데 걔네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맞아요. 무료 아니면 1테라 이렇게 내 만들었는데 예 형님 하고 다 써있어 는 근데 거야. 내 그냥. 생각에 1테라 넘게 써도 그냥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1테라 한 번도 안 넘어가가지고. 참고로 1테라가 넘으면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로 넘겨야 될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메일 오더니만 단대 말하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라고. 네. 양아치 친구들이네. 약간 기업을 네. 경영을 과감하게 하는구만. 네. 그래서 뭐 이제 비즈니스 쪽 얘기를 살짝 드리면 네. 비즈니스 요금제. 네. 그 요금 그 쪽에는 이제 일반 사용자 프로 사용자도 쓸 수 있는데 페이퍼란 기능이 있어요. 페이퍼? 네. 네. 구글의 구글 독스랑 똑같은 형태인데요. 아. 문서를 같이 작성하는 기능이에요. 여러 오, 되게 명이서. 좋다.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저장소들이랑 경쟁력을 가지려고 따라 만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비즈니스 계정이 20만 개 회사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롭박스에서 모든 파일을 관리하려면 여기서 네. 작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원드라이브 기능 중에 굉장히 최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창 열어놓고 원드라이브에서 문서 보다가 엑셀이랑 오피스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여럿이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다. 페이퍼. 네. 나는 구글 닥스가 짱인 줄 알았는데. 네, 구글 닥스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긴 한데 큰 회사에서는 네. 구글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네.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라 드롭박스 자체 기능으로 파일 업로드 요청이란 기능이 있어요. 네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요청이라는 걸 만들면 링크가 하나 생성돼요. 네. 그 링크를 제가 은 실장한테 보냅니다. 은 실장이 그 링크로 들어가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떨굼 상자구나. 떨굼 상자. 네, 그러면 은 실장이 업로드를 하면 제 드롭박스에 들어와요. 끝. 좋네. 좋은 기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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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리고- 그냥 무료 사용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드롭박스를 쓰지 않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벤트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네. 이 공용 스케줄러가 아니라 파일 접근 이력을 보여주는 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장점
중에 하나가 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은 실장이 자꾸 뭘 지워요. 그거 뭐 지워가지고 아 누가 지웠어 이거 들어가 보면은 네. 뭐 그러니까 이게 팀이 쓰면 되게 좋은 네. 부분 중 하나가 누가 뭘 고쳤는지 거기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전 걸로 돌릴 수가 있잖아. 네, 이거를 영어로는 블레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블레임 책임지우는 그 책임지는다고. 네, 비난하는 약간 그런 건데 네. 그 이 예전 파일로 돌리는 것도 무료 사용자한테도 오픈되어 있죠. 무료 사용 버전 관리가 있긴 한데 그것도 프로랑 일반이랑은 구분이 돼요. 좀 그냥 되긴 되는데 이제 제한적으로.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면 1년까지 그 기록을 연장하는 서비스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부가 서비스가 또 있군요. 네. 그때까지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청난 거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장소가 비용을 겁나 따로 크지. 그러네.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사회도 빵빵합니다. 뭐 기업적인 얘기를 또 해주네요. 이사회에는 퀄컴 네. 부회장이랑 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네네. 있대요. 나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분들. 국무장관 라이스 장관이 있나?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콘돌레자 라이스. 그거 좀 너 실제로 봤는데. 네. 친하잖아 우리 또 친하지. 그만해. 네, 그래서 드롭박스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른 서비스 얘기를 해보려고 넘어가죠, 합니다. 이제 그 어쨌든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드롭박스다. 그렇죠. 네, 이 그림 부분까지 후진 얘기를 드롭박스. 했죠. 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구글 드라이브. 내 사랑이지. 전 여기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저장소 서비스인데요. 네. 무료로 15GB까지 저장소가 이 정도는 제공돼요. 줘야지 2기가가 그래. 뭐냐고. 무료로 2기가라는 게 굉장히 약간 옹졸해. 아니 약간 조롱하는 것 같아. 이래도 쓸래?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 용량은 구글의 메일 서비스인 지메일과 네. 사진 관리 서비스인 구글 구글 포토랑 포토. 연동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15기가 중에 일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쓰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그게 안에서 이미 파일 저장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면 그 구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 지메일 안에 어떤 그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면 그 첨부 파일이 대용량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알아서 올리고 그걸 메일로 보내더라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기업용 서비스에서 그 구글 G 스위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얘기했다시피 그거 장점이다 단점이 대용량 첨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한다. 이게 네.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걸 개인이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메일을 갖고 계시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니면 구글 관련 서비스를 쓴다면 빠져나올 수가 최고야, 없어요 최고. 여기서. 네. 그래서 특히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파일 동기화라든지 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더 매력적이고요. 일단 초창기 대비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속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백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동기화 폴더를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용량 큰 것들이나 이제 없애야 되는 것들을 파일 하나 폴더 하나 만들어서 잘 네. 정리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복사해 넣는 거죠. 그럼 걔가 인터넷에 막 올리잖아. 맞아. 동기화가 완료가 되면 그 선택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그 폴더를 이제 동기화 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해. 그러면 이제 인터넷엔 있는 거고 하드에는 없어진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속도가 예전에는 도저히 못 써먹을 만한 속도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1메가가 안 됐어요. 업다운로드가. 근데 맞아요. 지금은 거의 한 4메가, 5메가 네, 이렇게 일반적인 뜨니까. 구글 드랍박스랑 속도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제 구글의 G슈트라고 하죠. 네. 네, 구글 독스 시리즈 거기랑 연동이 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걸로 만든 파일은 용량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안에 그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엑셀 같은 거랑 스프레드시트를 막 10기가짜리 만들어도 용량을 안 먹습니다. 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건 용량을 먹고 어떤 건 용량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약간 애플과 구글 감성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해줄게 이런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이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가. 용량을 그러다 다 보면 다 결제를 처먹던지 이제 하는 거지. 용 다 처먹던지 그 사진도 어떤 건 용량 먹고 어떤 건 용량 안 먹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쨌든 넘어가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기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클라이언트보다는 웹 기반 사용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사용자들한테는 일종의 웹하드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네. 쓰다 보면. 그리고 구글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신 분들은 한 곳에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모델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네, 용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기본 15GB 용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모델이 이게 진짜 장점이거든, 얘네가. 네, 유료 모델이 크롬북을 구매하면 무료로 1년간 100GB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크롬북 리뷰 언제 쓸 거야? 에? 1년간 100기가가 무료예요. 응? 크롬북을 사십시오, 여러분. 크롬북 리뷰를 너 입으로 100기가 지났다 새끼야.
입으로 자꾸 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알았어요. 구글 드라이브가 드롭박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량인데 100GB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게 월 2,400원. 1TB는 11,900원. 그런 요금제가 있었어요? 네, 이외에도 10TB, 20TB, 30TB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일 파일 자체를 하나의 5TB까지 되는 파일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구글이긴데 구글이긴 한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 용량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정 기업용 아까 우리 G슈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G슈트에 가입을 해서 기업용으로 돌리면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기업용에서 기업용은 평균정에서 월 5불인데 월 10불을 내면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무제한이 돼요. 기업용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래서 보통 5불 내느니 다들 10불 내고 쓴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5불 내는데?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네네. 만약에 관리 감독을 할 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G슈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용량을 무제한으로 다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가격대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드롭박스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선택하게 되는 요금을 비교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긴 한데요. 문제는 안정성이 되게 낮았지만 네. 지금은 최근에 되게 향상된 안정성 때문에 드롭박스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G슈트에 우연히 혜택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 거의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다 스냅샷이라고 하나요? 백업본을 쓰레기는 쓰레기. 다 올려놨지. 왜 그래서 쓰레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건데. 드롭박스의 그 동기와 안정성을 한 90점 준다면 구글 드라이브는 한 85점 정도 드립니다. 맞아요. 네. 일단 두 개 다 드롭박스도 그렇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컴퓨터가 이제 회사에도 있고 네. 또 이제 집엔 맥이 있고 여러 대를 맥북을 사용한다면. 들고 있고 여러 대를 갖고 다니니까 네. 이 동기화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에 깔리는 게. 근데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동기화 프로그램 중에 쓸만한 놈들이에요. 맞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후에 네. 나오는 다른 후속 이제 경쟁 상대들을 얘기를 하자면 네. 정말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구글 드라이브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사용법 중에 이 공유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내 드라이브, 공유 문서함, 최근 문서함, 중요 뭐 이렇게 4개 정도로 네네.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중요는 말 그대로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자주 가는 것들. 별표죠. 별표. 그렇죠. 네. 최근 문서함은 최근 접근한 파일 네. 그대로 이 2개 빼버리고 그럼 내 드라이브랑 공유 문서함 이 2개가 남는데요. 공유 문서함은 사람들이 나한테 공유를 해준다든지 네. 내가 공유한 그런 파일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파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파일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원본 자체는 각자의 내 드라이브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가기와 같은 네,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는 요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적인 사용자가 쓰지는 않는다면요.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긍정한테 배웠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공유 문서함에 있는 많은 갑자기 몇십 개가 보인다. 네.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몇십 개를 공유시킨 거죠.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내 용량을 차지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 몇십 개 중에 내가 필요한 게 한두 개다 싶으면 그 한두 개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면요. 내 복사해 드라이브에만 오는군요.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저장했을 당시 버전이 오는 거죠. 아니요. 복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공유 받은 거니까 어. 같은 파일을 공유 받는데 네. 바로가기가 내 그럼 드라이브에 편집도 들어오는 이제 거예요. 같이 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드롭박스보다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시작하면 이유 불문하고 너도 나도 용량을 다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선택적으로 그걸 가져오고 말고를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저장소를 결제를 하고 공유를 해주면 나머지가 그냥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가기이기 때문에 내 드라이브로 가져와서 이거 지웠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싶은 것도 지우셔도 됩니다. 상대방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구글 드라이브 쓰는 친구들한테 다 알려줘야겠네요. 네, 구글 드라이브가 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어려워하시더라고. 원래 구글 서비스들은 아까 굉장히 말했잖아. 불친절해. 아까 말했잖아. 왜 어떤 건 용량을 먹고 어떤 용량을 안 먹는데 지들 딴에는 되게 합리적이야. 합리적이라고 야, 해놨는데 신기하지? 되게, 이렇게 신기하지? 했는데. 야, 짱이지 얘는데 짱이지 왜인지는 니네가 알아내. 그리고 도움받기를 누르면 굉장히 답답한 창이 떠요. 도움받기를 누르면 뭐 도움말이 상세하게 써 있어요. 네, 근데 도움이 안 돼. 그게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작성자가 뭐 예를 들어 에덴이다. 그럼 뭐 그 에덴은
구글 드라이브의 전문가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1에서 10점. 1점 딱.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은 그런 그 강력한 공유 기능과 공유 그리고 기능과 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문서 편집, 구글용 네. 문서 도구들. 그것도 네네.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가 짱이다. 가격대 다시 한번. 가격대 무료로 15기가. 네. 그리고 무료로 1년간 100기가를 쓰려면 크롬북을 구매. 그리고 그걸 넣네. 추가 용량 100기가가 월 2,400원. 네네. 1테라에 11,900원. 그리고 10테라, 20테라, 30테라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 네. 구글 나왔으면 애플 말씀드려야죠. 네. 또 애플의- 쌍벽을 이루고 있지. 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얘기가 나와야겠죠. 노 앤서잖아, 이 친구들은. 왜 나 요즘 좀 좋아졌어. 전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는 있어요. 노 쓸 앤서인데.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라는 게 아니 진짜 전 되게 사랑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맛이라는 거를 내가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이폰을 쓰고 애플 기기를 쓰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네, 애플에서 제공하는 아이클라우드라는 기능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플의 macOS 최신 버전인 시에라에서 데스크톱, 그러니까 바탕화면, 네. 거기랑 도큐먼트, 내 문서 폴더, 그 두 개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포함이 돼서요. 거기에 파일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맥북이랑 아이맥 이렇게 쓰고 계시면은 맥북이랑 아이맥의 바탕화면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죠. 맞아요. 유지되게. 또 네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고 특히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두 폴더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그래서 이게 타 저장 서비스랑은 좀 다르게 공유나 협업에 필요한 파일 관리 기능은 좀 부족해요. 네, 오히려 그쪽 없어요. 말고 포커스를 그 개인이 그러니까 애플 쪽 쓰는 사람들이 자꾸 애플 기계를 늘려가게 만드는 네. 개미지옥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자면 뭐 드랍박스나 뭐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요. 실제로 뭐 공유도 안 되고 뭐 좀 꼬랐어요. 그러니까 공유나 협업 위주가 아니라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아이클라우드를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이걸 따라잡을 서비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기계가 다 애플이다. 이러면은 아이클라우드를 결제하고 있는 스스로를 만나게 되지 금방. 저는 지금 오늘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들 중에서는 그 드랍박스랑 아이클라우드 두 개를 결제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클라우드는 또 결제를 안 하면은 되게 불편할 정도로 맞아요. 몇 기가짜리 쓰고 계세요? 200기가. 저도. 얼마예요? 그럼 200기가? 1.99. 2.99. 괜찮네. 3,000원. 그래서 이 애플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 백업도 여기로 이루어져요. 네. 사진도 포함돼서.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이폰 사면은 아이폰 백업하고, 아이패드 쓰면은 아이패드 백업하고 이러면서 사진 찍으면 사진 올라가고. 이게 아이클라우드 포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네.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이 아이패드에도 있고 맥에도 있고 이거를 하기 뭐, 위해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광고 필수적으로 뜬 줄 필요해요. 알았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불합리한 요금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다 여기다 백업을 하게 하면 아이폰 사면 그치. 아이폰에도 5기가 주고 줘야지. 기계 숫자대로. 아이패드 사면 아이패드도 5기가 주고 그래야지. 이걸 뭘 자꾸 5기가로 딱 해놓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치면은 기본적으로 25기가 정도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애플에서 네. 용량 적은 아이폰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가 아이클라우드 사게 결제를 하려고. 유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나쁜 얘기도 놈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맥에서는 그 저기 워드 작업을 페이지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자가 발전 대본을 항상 페이지스로 쓰는데 네네. 거기에서 저장하면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라가요. 네. 이제 그러면- 그 애플용 앱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지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맥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와서 그 녹음하러 올 때는 그냥 페이지스 아이패드에 들어가서 그거 네. 보면서 하거든요. 되게 편하고 뭐 키노트 작업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다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맥에서 보자면 용량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로컬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면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용량을 자동으로 최적화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최적화를 딱 누르면 너 사실 이 파일은 한 1년 정도 안 열었어. 그런 파일들은 컴퓨터에서 지워버리고 지가 알아서 아이클라우드에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열게 되면 똑같이 있는 파일인데 걔를 아이클라우드 다운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열어줘요. 근데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하다고 유료 결제를 하라고 뜨죠. 그렇겠죠. 이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어쨌든 용량이 부족한데 어쨌든 이걸 올려버리잖아요. 하지만 로컬에 있는 것처럼 파일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네,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특히 iCloud.com이라는 주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웹에서도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아이클라우드를 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로 이제 기계가 백업을 하니까 기계 백업을 위해서 일단 용량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좀 해야 되고 5기가면은
아이패드랑 아이폰 백업하고 나면 더 이상 백업을 못 해요. 용량이 꽉 찼다고 메일이 와요. 한 개만 백업해도 보통 그렇죠. 제 근데- 아이폰이 오늘 보니까 20몇 기가를 백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그걸 2개를 백업했더니 용량이 많이 남잖아. 저는 50기가짜리 쓰고 있거든요. 네네. 한 달에 1,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량이 많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짤방을 저장하는데 쓰고 있어요. 왜 그런 데다가 아니 이게 굉장히 좋아. 전 드랍박스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드랍박스에 그걸 하면 드랍박스 앱에 들어가서 땡겨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폰 안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사진들을 마치 내 사진 저장함에 있는 것처럼 갖다가 던질 수가 있어. 카카오톡 그치. 같은 데다가. 이게 굉장히 근데 사진 라이브러리에는 안 보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있으니까.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시는 게. 네. 그래서 지금 공유보다는 내 맥북에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개인이 원하는 거에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용량 얘기를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몇 기가 지원하죠 이거? 5기가. 5기가. 이것도 뭐 드랍박스랑 같이 하게 좀 드랍박스한테 못된 걸 배운 거야. 약간 옹졸한. 아니 얘는 진짜 못됐어. 이런 거 주는 애들 딱 그 목소리가 들려. 너 돈 안 내고 이거 계속 쓸래? 이런 게 들려요. 체험판이야 이런 느낌.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쌉니다. 네. 요금이. 밑달이 2.99에 월 200기가. 그리고 그 밑에도 있어요. 그 이상으로 이제 1테라, 2테라 아니 이렇게 밑에도 있는데 있다고. 뭐 1,000원에 50기가. 아, 그 왜 무시하는 거야? 그건 기본 요금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 알았어. 어쨌든 근데 대부분 1테라 정도는 다른 서비스랑 다 가격이 비슷해요. 1테라에 다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감압이라니까 이 새끼들. 담합이야. 나쁜 네.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한 200기가 정도 지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3,000원이요. 네. 네. 50기가는 또 간당간당해요. 그게 쓰다 보면. 그러기엔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용량이 이제 너무 많아요. 네. 뭔가 못 참겠어. 더 이상 돈 쓰는 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반쪽짜리 저장소 같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애플 사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만날 일이 아예 없는 서비스죠. 그렇죠. 네, 아예. 그렇죠. 네. 그 안드로이드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용량을 포함해서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 애플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미 무료로 다 되고 있으니까요. 거의 다. 근데 뭐 다음 업데이트 때는 아마 더 살이 붙어서 그런 좀 나아지지 드롭박스나 않을까? 구글 드라이브랑 경쟁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맥북 그러니까 애플 그 맥 컴퓨터들끼리 동기화를 네. 시키려면요. 네. 이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이거는 거의 뭐 바로 다이렉트로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드롭박스를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는 아, 거죠. 그래요? 네. 그냥 뭐 그냥 딱 올려놓으면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냥- 특히 뭐 워드 아까 말했던 페이지 작업 같은 거 하면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사진 라이브러리도 제가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회사에서 이거 와이파이 연결하면 지가 알아서 동기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작업을 하다가 스크린샷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폰에 스크린샷 찍으면 그게 그냥 제 사진 앱에 들어와 있어요. 금방. 한 그러니까 5초 내로? 그 속도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애플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애플은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동으로 업다운로드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좀 있어요. 에러가 잦은 편이라.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마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애플 나왔으면 하나 더 나와죠. 어디죠? 근데 이건 사실 안 해도 되거든. 삼성 아니야? 삼성 아니야? 또 하나의 가족 말고. 삼성도 또 클라우드 하려다가 죽었잖아. 하나- 네. 진짜 구름 모양 아이콘을 가진 그 원드라이브. 원드라이브가 있죠. 이건 사실 뭐 방송 시간 아까워서 그냥 안 할까도 싶긴 원드라이브 한데. 좋아요. 원드라이브 써보셨어요? 네. 원드라이브 잘 쓰고 있어요. 200기가 쓰고 있어요. 아, 저 네. 네, 원드라이브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고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은 실장의 의견을 지금 처음 듣는데 제 개인적으로 원드라이브의 성능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라는 말로 설명이 끝날 만큼 상당히 좋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인 뭐 한메일, 스카이프, 오피스 슈트 등 이런 거랑 연계하면 진짜 하나의 완성된 솔루션 자체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이거는 긍정 씨의 얘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게 요금제도 얘기하시겠지만 네. 오피스 365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기 위한 서비스. 그렇죠. 아, 네, 요금제가 좀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네. 저는 오피스 365를 쓰면서 이게 딸려왔는데 네. 딸려와서 이제 이것도 용량을 또 뭐 1테라 넘게 준대. 원래 이게 얘네들이 헛짓거리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선포를 했었어요. 뭐라고? 처음에 오피스 365를 쓰면 너희들 무제한 요금제를 주겠다. 아, 맞아요. 무제한 용량을 주겠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무제한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라고 하고 그리고 왜 그래? 은 실장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망가진 거예요? 내 걸 그동안 그럼 올릴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올린 거지. 어떻게 살았대? 없을 네, 때는. 없을 때는 썼는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 제가 CD와 그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 뭘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저번 주에 뭐 S 그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 여러분은 보관 안 해요? 안 해요. 난 그거 왜 해? 아카이빙에 약간 덕후 기질이 있나 봐. 난 스트리밍으로 봐. 그래갖고 모든 것들을 저는 보고 기억에 남으면 다 저장해야 되거든요. 뭘요? 뭘요? 영상물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렸지 끝도 네. 없이 그래갖고 400기가쯤 올렸나? 미쳤다니까 진짜. 아니 거 잠깐. 아니야? 근데요. 음. 요즘은 그거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다 저장소들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아동 포르노 이런 거 올리시면 바로 잡혀갑니다. 얘네가 다 검열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해? 나 아동 포르노 올린 적 없는데? 아니 뭐 난 들으시라고 한 건데요. 범죄자랑 같이 방송하는 게 좋아. 저 은 실장한테 말한 거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라고 네. 말했잖아 방금. 진짜. 저는 그런 음란물은 보고 지우는 편이고요. 아카이빙을 네. 하지 않습니다. 네. 게임이나 뭐 음악, 영상, 영화 이런 거요? 보통 이제 그 지금은 못 구하는 그 옛날 핑품들 네. 있죠. 옛날 지금은 자료.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도 들을 수 없는 것들. 네. 주로 옛날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었는데 그때 당시의 경험으로 이제 저는 원드라이브에 완전히 학을 뗀 거죠. 아. 야 무료로 주어도 안 써. 이렇게 돼버린.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 제가 지금은 뭐 괜찮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 아동 포르노를 올리실 수 없고요. 아이, 일단. 조용하세요. 네. 그래서 윈도우 지금 10을 사용하신다면 네. 원드라이브가 이미 폴더 좌측 탐색 메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더라. 네. 이거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원드라이브에다가 뭐 이렇게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올렸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막 뜨는 거야. 와 이제 로그인하면 바로 와 윈도우 10에서. 아, 이제는 보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떠. 그래서 이게 왜 아동 포르노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만해 미친놈아. 용용이가 왔나 밤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좌측 탐색 메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이게 드롭박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동일하게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랑 원드라이브 서버에 있는 저장소랑 동기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굉장히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 웹 환경도 지원을 하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파일을 그 원드라이브 폴더에 지정을 하는 게 모든 파일을 온라인 전용이라는 네. 걸 체크를 하시면 얘네가 모든 파일 다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로컬에는 용량을 안 먹어요. 썸네일만 보이죠. 그냥 그렇죠. 단축 아이콘 같은 것만. 로컬에선 용량을 안 먹지만 마치 로컬에 있는 것처럼 브라우징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네.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많은 그 타블렛 PC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예로 이제 서피스나 뭐 서피스라던가 그리고 그 뭐 10인치 이하에서는 윈도우 라이센스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네. 그 굉장히 중소기업들에서 그런 윈도우 탭들을 많이 내고 있죠. 네. 윈도우 탭 안에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를 뭐 100기가 정도는 다 줘요. 맞아요. 1년을. 그걸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이제 지인분도 서피스를 샀는데 서피스 안에 오피스 365가 들어있으면서 1TB를 1년 동안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피스에 사실 용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네. 그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쓸 수 있게 약간 유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웹용 MS 오피스를 통해서 보고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지. 오피스 자주 쓰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피스 365랑 연동도 굉장히 강력하고 원노트를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원드라이브를 제쳐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원노트는 아직까지 그 옛날에 우리가 원노트 그 잠깐 써보자 운동했잖아. 잠깐 막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동기화 쪽은 원노트는 노답이야.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긍정 씨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줬고 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이제 실제 사용자로서 단점을 얘기를 들자면 네. 이 프로그램 아까 말했듯이 동기화는 결국에 동기화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컴퓨터에서 동기화 프로그램을 굴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그 파일을 큰 파일들을 편집하는 건 결국 요즘은 아직까지는 데스크탑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데스크탑의 동기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그 데스크탑의 동기화 프로그램 성능이 지금까지 나온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중에 가장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가장 밑에 있고요. 그건 뭐 버려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원드라이브가 있고 그 위에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 드롭박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 외부 저장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네.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원드라이브가 그걸 지원을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네, 외장 드라이브에 올릴 수가 없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원드라이브는 버렸죠. 웹 업로드랑 웹 다운로드만 쓰고 있습니다. 웹으로 쓰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뭐 용량 얘기를 해보면 네, 비용에 기본으로 대한 얘기들. 얘네가 원래 이름이 스카이 드라이브였어요. 맞죠. 근데 그 영국이었나 미국이었나 방송국 중에 스카이 방송국이 고소 있어요. 먹었어. 공영 방송국인가 그럴까요? 뭐 어쨌든 거기서 고소를 먹어서 원드라이브로 바꿨고요. 스카이프는 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는데 25기가에서 지금은 5기가만 줍니다. 네. 네, 기본 5기가바이트 쫄보가 용량을 됐어. 몇 제공을 번 하고요. 무료로 계속 풀이다가 쫄보가 됐어 이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는 밑달 1.99에 50기가. 애매하네요. 애매한가요? 네. 그 다음엔요, 갑자기 오피스 365랑 연계를 해서 그 6.99불에 월 1TB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6.99 하면 오피스 365도 주나요? 그럼요. 아니요. 그럴걸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오피스 365를 한 명이 아니라 한 5명 이렇게 패밀리 플랜으로 쓰고 싶다 하면 9.99불로 한 달에 10,000원. 네. 5테라인데 유저당 1테라씩이니까 사실 유저만 늘어나는 거지 뭐 저장소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서비스들을 다뤄봤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한 가지씩 추천하면서 끝내는 게 어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각자 필요한 걸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각자 써보고 자기 몸에 맞는 프로그램들 뭔가 정감 가는 거 혹은 자기가 이미 만들어놨던 계정 있는 곳에 있는 거를 쓰는 게 제일 좋아. 뭐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 전 드롭박스를 추천을 하고요. 먼저 그리고 그걸로 진입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예전에 쓰셨다라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들어가 보시면 그 겨울철 코트 가끔 꺼내보면 돈 들어있잖아. 옛날 추억들을 뭔가 찾을 수 옛날 있어. 파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들어가 보세요. 말씀드린 원드라이브 이상한 파일들이 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파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 조심하시고. 정리해줘야 돼. 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드라이브를 일단은 강하게 추천하는 편이고요. 예. 왜냐면 그 구글 계정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글 드라이브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동시키면 정말 삶이 윤택해집니다. 네. 업무도 다 밖에서 뭐 업무를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삶이 거의 다 애플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저는 iOS 기기나 뭐 맥이나 백업이라는 걸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하고 있고 그냥 뭐 불의의 사고로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 그냥 복원하면 다 조금 전에 땡겨오고. 쓰던 그 사용 기록 그대로 다 백업이 되거든요. 네. 뭐 심지어 통화 기록, 뭐 문자, 뭐 이런 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그냥 필연적으로 결제를 해서 쓰고 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네. 저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랑 드랍박스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타 iOS 그러니까 애플 환경 밖에서는 드랍박스 네, 보완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뭐 긍정 씨는 뭐 다 쓰나 보네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 그러네 다 쓰고 있네요. 다 쓰고 있어요. 긍정이는 네. 그 대학교 졸업 작품이 네. 이거였어요.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당겨 쓰기. 클라우드 여러 개의 용량을 한 개처럼 만들어주는 네. 그게 졸업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는 졸업을 그, 하지 못했나 보네요. 그 학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저장소가 굉장히 난립을 많이 했었고 맞아. 너도 나도 싸웠지. 그래서 무료 용량을 다 긁어 모아봤더니 250기가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파일을 올리면 250기가니까 나눠서 여기저기 저장을 해놓고 네네. 불러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를 진짜 클라우드답게 쓰는. 네, 클라우드를 이용한 토렌트 같은 네, 느낌. 그렇죠. 네, 그 줄작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거 누가 쓰고 있나요? 네이버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 졸업 작품 정도라서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또 정신없이 떠들어봤는데 이번에 좀 길게 떠들었네요. 다들 관심 분야가 나와가지고. 일단 중간에 저희가 다 나았다고 진짜 생각하고 방송을 했는데 예. 아직 감기가 다들 조금씩 다 있어서 죄송합니다. 잡음이 좀 많이 섞였는데 안 걸려있던 저까지 기침을 했어요. 네, 섞여 있어서 밥은 안 걸려. 다음 주에는 진짜로 다 나아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어쨌든 이번 특집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또 말해야 되는 이제, 시즌 됐어. 네, 크롬북 리뷰 이제 올릴 거니까 더 이상 안 올리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